안녕하십니까. 보라시드 라디오 보시라의 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시라의 시드입니다. 오늘은 답정 토론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토론만 하면 돼입니다. 저희가 돌림판을 돌려서 그때그때마다 입장이 정해지는 방식이라 그냥 주어진 역할에 충실히 토론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희의 개인적인 의견과는 전혀 무관하고 이긴 쪽이 그렇다고 정답인 것도 아니니까 재밌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는 결혼 vs 비혼입니다. 그러면 토론에 앞서서 결혼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일단 결혼에 대해서 서칭을 해보니까 처음 원시 사회에서는 번식이 최우선 목표여서 집단혼에서 시작했다가 대후혼이라고 1대1 관계이나 주기를 짧게 가져가서 남녀 둘 다 1대 다수의 관계. 그때 당시에는 남성은 수련만 하고 여성이 집안일, 농업을 해서 좀 더 모계 사회에 가까운 사회일 때 이런 결혼의 형태가 있었다고 하고, 그 이후에 기구의 발달과 함께 힘이 필요한 농업의 발전과 전쟁 사회로 발전이 되면서 부계 사회로 전환이 되고, 그때 일부 다처제가 형성이 되었다고 나오더라고요. 저도 조금 더 알아봤는데요. 중세를 지나면서 여자들이 정절을 지키는 만큼 남편에게 지위를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근친혼에서 파생되는 문제, 유전적인 병, 장애나 기형적 결함이 있는 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일부 일처제로 발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다처제는 주로 남자의 지위가 상당히 높거나 대부호임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인이 많을수록 재력이 많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니깐요. 이제 왕들이 많이 했는데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주변 나라 국가와 동맹으로서 결혼을 많이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현대 사회의 일부 다처제가 부활하면 유명한 연예인이라든지 돈을 많이 버시는 이제 재력가분들이 많이 부인분들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스갯소리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일부 다처제가 오히려 결혼율, 출산율도 올려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출산율은 잘 모르겠는데 결혼율은 확실히 올려주지 않을까요? 이 사람 한 사람이 약간 독점하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 음, 저희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사실 지금 형태의 1대1 관계로서의 결혼 시스템은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은 것 같아요. 주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왕권에서 바뀐 지금 현재 사회로 바뀐 지도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도 않았으니깐요. 네. 자, 이런 백그라운드 정보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결혼을 더 이해한 상태에서 저희가 매주 하는 답정 토론을 시작을 하려면은 답정판을 돌려야 되겠죠? 돌려야겠죠? 그러면 이번에 운명은 이제 제 운명인 것 같으니까 이제 보라 님이 제 답정판을 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답정판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과연 시드님의 운명은? 내 운명은 자, 과연 어, 어? 반반인데? 어, 어! 아니 우와! 와 이게 이렇게 걸리네. 시드님은 제 비혼이 운명은 좋다. 비혼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할이 정해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운명은 이제 비혼이 좋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제 보라 님이 그 반대인 결혼이 더 좋다라는 입장이 나왔는데 결혼을 옹호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이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은 결혼을 하지 않았을 시에는 없는 가족이라는 가장 강력한 유대감이 생기잖아요. 그 가족이라는 단어에서 주는 안정감이 있으니까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또 2세 자녀가 한 명 또는 그 이상 양육을 할 때 정서적으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음. 정도는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저 약간 좀 그런 게 그 아이를 양육할 때 되면 약 다들 생각하는 게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양육이 실패한 경우에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세요? 일단은 저는 제가 원하는 방향이라는 게 애초에 없거든요, 사실. 음.
이거는 그냥 제가 살다가 여기저기 들으면서 인제 갖게 된 마인드인데 아이는 그냥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맺어진 친구다. 그리고 존경해 줘야 되는 인격체라고 받아들이면은 제가 뭐 방향성을 잡아 주고 이끌어 간다기보다 뭐 힘이 없을 때, 유아기 때 필요한 거 제가 채워 주고 자기가 원하는 거 있을 때 그냥 옆에서 힘내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만 하면 된다고 일단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막상 그렇게 때가 되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죠. 또 네. 키우다 보면은 분명히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 줘야 될 때도 있을 테고 근데 음. 그거는 저는 친구들한테도 사실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음. 표현력이 부족해서 친구랑 갈등이 좀 있는 편이기도 했고 어릴 때는. 음. 그래서 그 부분에서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어요. 만약에 뭐 배우자분이랑도 약간 충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이를 양육함에 따라 이렇게 가야 될 것 같다. 아니, 난 이게 맞을 것 같아. 만약에 그런 경우가 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그거는 이미 얘기를 해본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제가 지금 현재 와이프랑 방향이 분명히 다른 부분이 존재하긴 하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면서 느낀 게. 근데 그때 저희 둘 다 합의를 내린 게 애 앞에서는 우리가 다른 의견을 가졌을 때 충돌하는 모습은 보이지 말자. 다만 반대되는 방향이 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일단은 한쪽이 주장하는 바를 가만히 놔두고 이제 애가 없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둘이 얘기를 하자. 요렇게 합의는 해놨어요. 음. 그렇게 합의. 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의견 조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애 앞에서 갈등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벌써 이미 다 모든 걸 끝내 놓으셨네요, 미리. 근데 또 인생이라는 게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쵸. 계획대로 되면 인생이 아니죠. 그쵸. 일단 결혼을 옹호하는 입장에 조금 더 첨언을 해보자면은 음, 되게 그냥 심플하게 얘기할 수 있는 방향이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둘 다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뻔히 있다면은 굳이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법적으로 이미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결혼이라는 사회 제도 내에서 쉽게 헤어지기가 어려워서 그것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너무 충돌이 심하니까 헤어지고는 싶은데 금방 이렇게 나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아이가 있다면 아이를 두고 갈 수도 없고 뭐 재산 분할 문제도 있을 거고. 현실적인 생각이긴 그쪽인 거죠. 한데 예. 참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왜 사랑을 하고 있는데 이미 헤어질 때를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는 걸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그냥 뭐 미래를 미리 조심하는 걸 수도 있죠. 미리 그쵸. 예. 대비? 근데 음. 반대로 인제 그렇게 결혼을 했다는 가정하에서는 뭐 법적 보호자 역할 만약에 부모님이 어떤 이유로 인제 안 계실 경우에는 좀 수월하게 상대방이 생길 때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병원 수술 아니면은 뭐 법적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럴 때. 음.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 이제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을 수가 있겠죠. 증명이 되는 거니까 이 사람과 나는 가족 공동체다 이게 있으니까. 그래도 어떤 분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미래를 약속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차라리 뭐 딱지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 보자 뭐 파혼 딱지, 이혼 딱지 그런 거 음, 할 바에는 그냥 아예 그냥 서로 동거인으로 지내다가 그쵸. 뭐 싫으면 헤어지고 좋으면 계속 만나고 그런 사람도 있긴 하잖아요. 여기에 유럽이나 이쪽에서 많이 하는 커먼 러 그게 약간 그런 맥락이기도 하고 사실은 결혼을 한다고 해도 자기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제 생각에는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계속 24시간 같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도 뭐 한 집안에서라도 다른 방에 떨어져서 자기의 시간을 가지면서 충전하는 것도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배려이긴 한데 그거를 할 수 있다면은 결혼을 하는 게 더 의미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저는 일단 결혼을 옹호한다는 사이드고 이제 그 부분을 어차피 서로를 그런 식으로 배려를 할 거면 왜 굳이 결혼이라는 어떠한 형태의 족쇄를 채우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비혼 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음. 그냥 바라보는 관점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긴 그런 갈등을 통해서 이제 서로 정신적으로 이제 성숙해질 수도 있고 서로 책임감이나 이제 배려를 하는 마음이 커질 수도 있는 거. 그쵸. 음. 그리고 또 결혼 옹호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될 수 있는 게 결혼 생활 중에서도 어떠한 경험, 삶의 깊이 이런 다양한 레벨업이라고 하죠. 그냥 게임을 예로 들었을 때 으로 따지면 예. 비혼이었으면은 절대 경험치를 먹을 수 없는 결혼을 했을 때 먹을 수 있는 경험치가 또 따로 존재한다는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어떠한 형태로든 다른 누구보다 나를 가장 가까이서 많이 보니까 더 잘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 그 배우자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뭐 배려, 충고, 어떻게 보면은 격려, 피드백 등 되게 좋은 쪽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장점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긴 장점으로 따지면 또 아무래도 경제적이나 물질적인 걸로도 따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결혼식을 이제 따지면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식 자체가 사실 뭐 이거는 하기 나름이잖아요. 어떻게 음. 제가 일을 하면서 결혼식을 제가 인제 예전에 일했던 호텔에서는 제가 그 비용을 청구를 하는 일을 했었었는데 정말 작은 비용은 2천만 원 안이었고 음. 가장 큰 비용은 제가 본 게 1억이 살짝 넘은 게 있었어요. 오 같은 호텔에서의 잠깐만. 결혼식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또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결혼식 비용 문제는 뭐 누구나 다 많이 든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현저한 차이가 나요. 음. 개인이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심지어 주변에 보면은 시드님은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되게 간소하게 결혼하고 파티도 그냥 펍 이런 데 빌려 가지고 재밌게 네. 하고 소소하게 하고. 거의 그런 음. 사람은 돈이 안 들죠. 그리고 그 음. 돈 아껴서 허니문 또 좋은 데 간다 이런 커플들도 있거든요. 그 남 마지막으로 하나 그냥 옹호하는 이유를 채우자면은 결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어찌 됐든 일생에 단 한 번일 수도 있고 여러 번일 수도 있지만 여러 번. 아예 없는 것보다는 해 보는 게 낫지 그래도 해 않나 보는 게 결혼식이라는 아 그 이벤트를. 헤어져도 네. 일단은 해 보는 거를. 굳이 하나 더 채워 넣기 위해서 이유를 넣는다면 '결혼식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냐.' 아. 근데 또 그런 것 같아요. 준비하다가 이제 서로 의견 차이로 헤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봐 가지고. 그러면은 그게 결혼 옹호의 또 추가적인 이유가 되겠네요. 결혼을 통해서 빠그라질 커플은 거기서 아 미리 빠그라지니까 미리 다 약간의 빠꾸라지. 테스트도 될 수도 있으니까 꼭 해야 된다. 아. 그렇게 아.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런 거 잘못 결혼했다가 오히려 더 싸우지 않을까요? 계속 부딪히는 거 그런 부딪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옹호에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방식이냐면 결혼식 계획 중에 여기서 부딪히고 뭐 폐물에서 부딪히고 꽃, 장식, 자리 구도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부딪히면 '아 나는 이 사람과 결혼 생활이 힘들겠구나.' 거기서 스탑을 할 수 있는 거죠. 내 결혼식이 음. 없었으면 그거를 나중에 더 알겠죠? 아 결혼은 진짜 현실이긴 하구나. 그렇게 한번 팔아 보겠습니다 저는. 아 그렇게 파시는군요. 예. 더 이상의 따로 떠오르는 생각은 없으니까 자 비혼이 옳다라고 하시는 시드님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아무래도 거기에 이어서 아무래도 따지는 게 많아지면 서로 감정도 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금전적인 손해도 날 거고 그래서 '굳이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제일 큰 것 같긴 해요. '굳이 분쟁을 만들어서 내가 이 사람과 부딪혀야 되나?' 서로 얼굴 껄끄럽게 보기가 좀 싫을 것 같긴 해요. 그거 한번 들어보셨나요? 결혼식 투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결혼식은 본인들을 위한 거라기보다 원금 플러스 이자 회수 개념으로 내가 아 이만큼 그쵸. 열심히 다녔고 소린대로 거두는 거죠, 축의금. 그렇죠. 그리고 사회생활을 조금 잘했다면은 결혼이 못하는이 아니고 안 하는, 못하는 포함해서 그런 커플들이 음. 점점 많아지니까 한 사람이 음. 더
어떻게 보면 돈을 벌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긴 뭐 부모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제 "뿌린 게 많으니까 이제 너도 거둬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많이 맞아요. 옆에서 많이 쪼으시긴 하셨죠. 예. 예, 네. 밈처럼 어디서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을 조촐하게 하겠습니다. 뭐 부모님."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런 미친놈들이 내가 뿌린 돈이 얼만데 그걸 포기해?" 뭐 그런 식으로 밈을 본 적이 있는 것 아 같아요. 예. 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는 부모님들이 더 강요하는 그럴 수도 그런 있죠. 그런 스트레스가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서. 네. 아 거기에 더 나아가면 또 결혼했다가 이제 정말 극단적으로 나아가서 말이죠. 제가 좀 극단적이긴 한데 네 혹시나 모르지만 배우자에게 이제 언어적이나 신체적 폭력에 이제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제 숨겨 오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본성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음. 그런 사람들을 보다 보면은 굳이 내가 저렇게 혹시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이제 미리 음. 저도 사전에 차단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내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시나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구나. 예. 그러니까 갑자기 결혼을 혹시나 해서 저희 마음이 편해져서 안에 있던 폭력 욕구가 분출이 될 수도 있군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긴 하죠. 이제 '아 이 사람 내 사람이니까 이제 함부로 해도 괜찮겠지.' 원래 어. 솔직히 나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이나 소중한 사람한테는 더 친절하게 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 더 편하게 대해도 되니까 막대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비슷한 아 맥락으로 결혼하고 나서 방구를 트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아이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그 맥락이랑 그거는 약간 생리적 현상이잖아요. 왜 그 이거는 결혼 전에는 꾹꾹 참다가 결혼 딱 합리적 하고 나서 예, 법적으로 '우리 부부가 방구 되는 틀까?' 순간부터 갑자기 붕 하는 거야. 방구 트기. 예. 아 아이 그냥 생각만 해도 웃긴다. 약간 웃 웃음 웃자고 얘기한 건데 음. 쪼끔 다시 토론으로 돌아가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문제긴 한데 비혼 옹호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이유는 아마 그 아까 말씀하신 부분 구속력이 생기잖아요, 법적으로. 그쵸. 그래서 그 상황에서 벗어날 때 아무래도 결혼을 안 했을 경우보다는 쪼끔 더 번거로움이 있고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동의를 할 수밖에 없네요. 그쵸. 만약에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의 케어가 이제 많이 필요한 시점에서 그런 도움을 또 받기도 어렵게 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독박 육아를 하든가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도 부딪히게 되면 또 아이를 양육함에 따라서 이제 부정적인 효과가 이제 나비 효과처럼 몰려올 수 있겠죠. 요 부분은 제가 쪼끔 보는 관점이 다르긴 한데 아이가 네. 있으면은 그 과정은 결혼 때문에 인제 처리하는 과정은 힘들지언정 그 상대방에게 잘못을 많이 따질 수 있는 쪽 그리고 양육을 책임지는 쪽에서 아무래도 그 양육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결혼이 안 된 커플일 경우에는 아예 한 푼도 못 받을 확률이 대부분이죠. 강의 덕분은. 네. 그래서 양육비 쪽으로만 보면은 불편해도 결혼이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법적으로 따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 법적 구석이 좋은 쪽만 있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쪽으로 갔을 때 그 이 사람 법적으로 구속을 할 수 있죠. "네가 잘못한 게 더 많으니까 그래도 얘는 너의 아이니까 양육을 책임져라." 이렇게 음. 구속력으로 딱 얼마씩 보내라 이게 가능한데 결혼이 없으면은 아무리 개차반처럼 굴고 그냥 헤어졌어. 애는 있었어. 결혼은 안 했어. 그러면은 나몰라라가 가능할 할 수도 있는 거죠. 유전자 검사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로는 양육비 지급이 되지 않나요? 그것도? 그건 커먼 로에서 보호가 얼마나 잘 됐냐에 따라 달라요, 나라마다. 또 다르구나. 나라마다 다를 수 그렇죠. 근데 있겠구나. 결혼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는 보통 결혼한 경우에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99%가 양육비가 강제 지급이죠. 이거는 뭐 다 나라마다 알아봐야 되겠지만 아마 한국도 비슷할 것 그죠. 같아요. 음. 다른 이유도 좀 더 파셔야 될 텐데 이기려면.
그러게요. 어떻게 더 팔 그게 없나?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왠지? 약간 종교적으로 부딪히는 커플도 많이 봤거든요. 이 아내분은 혹은 남편분은 뭐 굳이 말하자면 교회에 나오시는데 이제 그 배우자분은 안 나와서 되게 속상하다 뭐 이거 그런 음. 거 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많고 어떤 집안은 뭐 불교 집안이나 어떤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라서 기독교 집안 분이 종교를 바꾸지 않으면 이거는 결혼을 뭐 무효로 하겠다 약간 그런 이야기도 많이 봤었고. 근데 그런 그런 부분은 결혼 전에 보통 정리가 되지 않나요? 아예 안 된다 해서 못 하게 되거나. 네, 막상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 이제 부모님과 만났는데 이제 생각지도 못한 그런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음. 말을 안 했으니까. 결혼을 모르니까. 아예 얘기가 오고 가지 않으면 그런 불편함이 애초에 없을 수도 있다. 예. 그런 거죠.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결혼하고 나서 뭐 항상 아버지가 느끼는 가장의 무게라든가 어머니가 겪는 이제 시집살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도 아무래도 결혼 후에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생기니까 음 그런 거를 따지면 또 요즘에 행복의 기준이 또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이제 꼭 결혼이 행복의 조건에 포함이 되는 건 아니니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결혼했다고 더 행복한 공식이 있다면은 왜 보통 모든 사람들이 결혼한 친구들이 결혼 안 한 친구들한테 "야 하지 마, 하지 마. 늦게 해." 이런 말이 있을까요? 맞아요. 저도 그런 거 들으면 되게 좀 그래요. 그리고 항상 방송에서도 보면 항상 남편인 분들이 "아 나 오늘 집에 늦게 들어가는 거 되게 좋아하고." 약간 그런 게 되게 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로 되게 많이 놀린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결혼을 좋아해서 하는 게 맞나?' 약간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그럴 거예요. 약간 자기가 가지지 못한 거에서 갈망하는 그런 부분일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일단은 음. 결혼을 하면은 인제 자녀가 대부분 있다는 가정하에 본인 시간이 정말 없거든요. 음. 그래서 하루하루 나가서 허락받고 아니면은 이유가 충족이 돼서 나가서 자기 혼자 옛날처럼 뭘 할 수 있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아요. 도파민이 막 뿜뿜 나와요. 너무 음. 행복하고 이 시간을 어떻게든 잘 굴려서 즐겁게 놀다 가고 싶고. 근데 혼자면은 항상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소중하지가 않아서 그런 표현이 안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오히려 약간 반어법으로 표현한 의미인 거다. 아니 반어법 이런 게 아니고 그 행복감이 안 느껴지는 거지. 자기는 이미 갖고 있는 거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아 저 아 입장에서는. 저는 아까 뭐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이야기가 그 약간 반어법으로 표현된 게 그런 의미였나 싶어 가지고요. 집에 들어가면은 인제 이 시간이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기 예. 싫다 이런 거 그렇게 얘기한다고 저는 봐요. 생각하면 예. 아 근데 또 결국에는 들어가죠, 어떻게든. 어떻게 개인 시간이 없어지면 자기 스트레스를 어디에 풀 데도 없고 어디 뭐 누군가에 말할 수도 없으니까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세상 모든 일이 득이 있으면 실이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어 자기가 뭐 원하든 원치 않든 아이가 생겼을 때 아이로 인해서 느끼는 행복이나 기쁨이 있는 반면 분명히 실이 있어요. 그 실들이 아마 제가 아까 얘기한 혼자만의 시간, 좀 사회생활도 하고 싶고 나 혼자 충전도 하고 싶은데 이게 정말 부족해져요, 아기가 생겼을 때. 그럴 음. 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어요. 딱 한 가지 있다면은 그냥 잠깐의 고요한 평화가 왔을 때 와이프도 잠이 들고 배우자도 잠이 들고 아이도 잠이 들었을 때 보통 엄청 늦은 새벽 시간이겠죠. 몸은 음. 녹초야. 근데 그 시간에 깨서 쪼끔 혼자 시간을 만끽을 하는 거죠. 뭐 체력적으로 안 되면 뻗어서 잘 테고. 그렇게라도 자기를 쪼끔씩 충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약간 저희의 관점을 한번 돌아와서 이제 보라님이 결혼하셨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좋은 쪽으로 옹호를 해야 되니까
네. 어 제가 싱글이었을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해야 했을 때 쓸 저의 에너지, 뭐 모든 형태의 에너지잖아요. 그거를 기회비용으로 인제 쳤을 때 그 부분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쓰면서 쪼끔 더 가정적, 이타적으로 가면서 '쪼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음. 그다음에 아무래도 제가 원하는 거를 쪼끔 더 줄이게 되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쪼끔 더 양보를 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쪼끔 극한적으로 뭐 번아웃이 오거나 이런 상황에 처할 때 실제로 가족이 그 보이지 않는 형태지만 지탱해 주는 힘이 되게 원동력이 돼요, 그걸 극복하는 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약간 비혼 쪽이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 삶에 더 많은 투자를 아직 하고 싶고 개인적인 시간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쪽이 좀 더 저한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누군가의 시간을 함께 쓸 때도 만날 때도 부담 없이 그냥 아무 시간대나 만날 수도 있고, 뭐 마음 편히 여행을 다녀온다든가 공부를 한다든가 그런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서 저는 오히려 더 비혼 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철저히 인제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을 하는 삶이면은 그게 맞아요, 사실. 각자 이제 원하는 방향이 다르니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결혼과 비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 이번 토론을 통해서 누가 이긴 것 같으세요? 어느 편이 더 맞으신 것 같으세요? 야, 이거는 정말 승자 패자 결정하기가 너무 힘든데 뭐 딱히 쏠린다는 느낌도 없었고 그냥 담백하게 자기 옹호하는 쪽 이야기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질문을 하나 던져 볼까요, 제가? 아 네. 마음만 먹으면은 다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음. 뭐 배우자의 외모, 성격, 재력 다 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의 전지전능해, 결혼에 관해서. 아 예예. 그때 시드 님이 결혼을 안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전 그래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미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다면 예. 무조건 하니까 음. 저는 그렇게 전지전능한 상태에서도 비혼을 하신다는 거에 무한 리스펙트를 드립니다. 아마 오늘은 시드 님이 이겼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해 주시니까 저도 뭐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네. 아니 뭐 비단 질문에 대한 답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아까 제가 코멘팅을 할 때 비혼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다 얘기할 때 수긍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시드 님이 승리를 하셨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저 1 승 정립인가요? 네. 첫 승입니다. 첫 승. 첫 승이군요. 첫 첫 승 승이구나. 맞죠? 첫 승 맞죠? 예, 맞네요. 저희 이때까지 하면서 한 번 비기고 서로 한 번씩 진 것 네. 같은데. 지금 동률입니다. 앞으로도 아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예, 더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을 따져 보자면 제가 결혼은 옹호니까 그쪽 관점으로 인제 결론을 내보면은 일단 결혼이 주는 되게 많은 단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가족이 주는 그 말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그게 정서적으로 주는 작용이 대체로 따뜻하고 긍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모두 다 태어나 보니 어머니, 아버지에 속해 있는 가족인데 제가 선택해서 꾸린 가족이 주는 경험은 그게 훨씬 더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안 하는 것보다는 한 번은 해볼 만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 저는 그래도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그래서 누군가 사랑하고 연애를 할 수 있지만 그로 따른 불편함들이나 뭐 내가 상대방에 상처를 준다거나 그런 입장에서 불편하게 살기보다는 그냥 온전히 저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어쨌든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개인이 자유라고 생각하고, 뭐 쓸데없이 그냥 "너 결혼 언제 하니?" 뭐 "아이는 언제 가질 거니?" 그런 오지랖도 없어졌으면 좋겠고, 예, 강요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마무리 전에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오랜만에 만났을 때 특히 한국 명절에 친척들, 부모님도 아닌 친척들, 아 친척들. 남자 측 연애까지 물어볼 수 있어. 근데 아 결혼은 언제 하니? 결혼뿐만 아니고
직장은 어디니? 돈은 얼마 버니? 이런 오지랖 정말 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너무 불필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뭐 하고 지내는지 그런 게 더 사람 신경 써주는 거지. 결혼 언제 할 거냐, 얼마 버냐, 뭐 그런 거는 정말 오지랖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쓸데없는 오지랖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뜻대로 좋아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은 결혼 비혼에 대해서 노답 토론을 해봤고요. 혹시라도 재미있는 주제가 있으시면 코멘트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주제들을 여러분이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시라의 보라. 시즈였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